지난 9일이었습니다. 일본 자위대의 F-35A 스텔스 폭격기가 태평양에서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미국, 중국, 러시아 이 세 나라 간에 추락한 F-35의 잔해를 먼저 수거하기 위한 아주 치열한 첩보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필사적으로 F-35A의 잔해를 사수하려는 미국, 그리고 F-35A의 티끌만한 잔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내려고 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보이지 않는 싸움. 지금 며칠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잔해를 찾으려고 하는 이유,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현종 의원님. 네. 지난 9일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갑자기 F-35가 사라졌는데 결국 추락한 걸로 확인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의 미사와 기지에 소속된 F-35A가 갑작스럽게 일단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스텔스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지 않습니까? 네. 현재까지 이제 확보된 것으로서는 일단 날개 부분을 일단 발견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추락한 것을 일단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조종사라든지 이제 항공 기체는 전혀 찾지 못했어요. 근데 이 지점이 사실은 일본에서부터 한 135km는 태평양 기지이기 때문에 네. 사실 어느 정도 깊이에서 있는 것인지 모든 어떤 정보 자산을 동원해서 찾고 있는데 문제는 네. 이게 바로 스텔스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잘 찾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자, F-35를 일본에 판매한 미국. 지금 큰일 났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이 F-35A 스텔스 잔해를 찾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는데요. 급기야 성층권의 요새라고 불리는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몇 가지 중에 하나죠. 자, B-52 전략 폭격기도 출동했고요. 고공 정찰기인 U-2 드래곤 레이디까지 수색 작전에 투입했습니다. 자, 그런데 김기우 교수님. 예. 아니, 수색 작전에 B-52 폭격기가 왜 갔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다에 빠진 비행기를 찾는데 네. 왜 이 전략 폭격에 쓰이는 이 어마어마한 B-52가 갔나? 네. 시청자들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이 그러니까, 의아할 예. 겁니다. 예. 저게 그 B-52 폭격기는 스텔스 기능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B-52가 출격할 때는 전투기가 4개 편대 정도 16대가 20대가 모시고 다녀야 됩니다. 네네. 적의 전투기에 파괴되지 않게 네네. 엄보하면서 그리고는 아니면 제공권이 완전히 장악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최신에는 이제 그 사거리가 늘어나다 보니까 성층권이라 그래가지고 약 10km, 20km에서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센서, 조준 센서가 최고로 발달된 폭격기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원거리에서도 탐지해서 찾아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폭격이 목격이 아니라 네. 그만큼 정확한 폭격을 할 수 있는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출동을 한 것이다. 그렇죠. 작년에도 그걸 찾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U-2 정찰기도 지금 출동을 했는데 U-2 정찰기 하면은 그 성능이 대단하죠. 이게 주로 뭐 찾는 거죠? 주로 휴전선 상공을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북한 내부 100km까지 사진을 찍습니다. 네. 사진을 찍게 되면 오산에 있는 그 미군 병사들과 한국군 병사가 바로 북한 내부에 있는 시설물을 실시간으로 네. 바로 그걸 이제 찾아내게 되거든요. 현재 U-2기가 이제 바다에서 현재 잔해를 찾고 있는데 U-2기 조종사는 그냥 그 비행만 계속하고 있고 네. 찾는 것은 이제 그 지상에 있는 지상 병사들이 찾고 있습니다. 해상에 있는. 해상에 있는 예, 예. 해상에 아래가 중계를 해서 네. 아마 육지에 있는 그 병사를 찾을 겁니다. 그래요? 조일 미군기 정도에서 아마도 그걸 화면을 보면서 찾아내는 것인데 아주 한 해상도가 한 40cm, 60cm 정도까지 네. 이렇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비행기 잔해 같은 큰 것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아니, 그런데 이 추락한 게 지금 스텔스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몸체가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 스텔스 기능 때문에 지금 더 찾는데 힘든 이유가 좀 되겠습니까?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그래요? 네, 일단은 스텔스 페인트가 칠해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스텔스 기능이 있는 전면 부분 같으면은 전파를 흡수하기 때문에 네. 찾을 수 없을 텐데 그나마 또 찾을 수가 없겠고. 또 하나는 스텔스 구조 때문에 네. 전파를 난단사하기 때문에 못 찾는 건데 네. 파괴됐기 때문에 바로 구조가 원래 만들어졌던 스텔스 기능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측면이라든가 이런 쪽이 부서진 부분은 또 찾을 수 있겠지만 있습니다. 네. 전면 부분 같은 경우는 또 스텔스 기능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네네. 또 찾을 수 없을 수도 있다.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점이 있군요. 지금 현재까지 못 찾는 걸 봐서는 네. 아마도 이 수심이 깊은 쪽으로 가라앉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일단은 이 스텔스
폭격기 F-35의 부품을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도 지금 혈안이 돼서 찾으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좀 일본 근해에서 떨어졌으면 이 바다가 영해인지 공해인지 뭐 이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함부로 러시아, 중국이 들어와서 찾을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일단 이 지역은 이제 영해는 아니고 네. 배타적 경제 수역지 EEZ. 아하. 그러니까 네. 보통 한 200캐리, 한 370km까지는 설정할 수 있고 그 지역 내에서는 어업 활동을 이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보통 뭐 다른 지역과 겹쳐지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이제 그 문제는 이게 이제 바닷속 깊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영해를 침범하더라도 찾아낼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러시아나 중국이 무인 함정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잠수함으로 오면은 그렇죠. 밑으로 갈 경우에 네. 실제로 그걸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면 네. 실제로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 그런 걸 통해서 바다 밑속을 굉장히 찾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어떤 설정해놨다 하더라도 네. 위반했다 하더라도 이걸 위반을 어떻게 적발하는지 네. 이제 그거 자체가 상당히 고민거리입니다. 아니 근데 쉽게 설명해서 김정훈 시장님, 네. 제가 제 신분증이 들어있는 지갑을 다른 데서 잃어버렸다 칩시다. 그러면 그걸 누가 그걸 훔쳐가면 그것도 절도예요. 그러니까 내 거를 달라고 제가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요번 같은 경우는 정말로 달라고 할 수 있을 그 조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EEZ 내기 때문에 만약에 가지고 간 것을 명백히 알 수만 있으면 네. 내놔라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죠. 아마 안 내놓겠죠. 중국에 러시아가 내놓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내놓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또 바닷속에서 현재까지 나타난 그 동향으로 봐서는 네. 이 물했던 수상함 가지고는 접근을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워낙 수심이 깊기 때문에. 수상함 가지고는 근처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 미국의 B-52도 있고 U2도 있고 그다음에 다 보이니까요. 각종 그 구축함이 집결해 있기 때문에 네. 수상함으로 못 갈 것이고 그럼 갔다 그러면 무인 잠수함이나 잠수함이 들어갔을 겁니다. 네. 근데 잠수함이 들어가서 건져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미국이 현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핵추진 잠수함들을 상당히 배치해놔서 네. 러시아나 중국이 몰래 훔쳐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낮다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렇게 러시아와 중국이 이렇게 잔해를 찾고 싶어하는 이유, 아니 그들도 스텔스기가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미국 스텔스기 잔해를 가져가려고 그러는 겁니까? 이 스텔스 기에 따라서 네. 최첨단 수준이 있고 걸음마 수준이 있습니다. 네. 과거 미국이 처음에 가는 F-117이라는 거 있거든요. 네. 그거는 지금 F-35A만큼 스텔스가 안 돼 있는데 네. 아까 김 실장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도료만 칠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소재 그리고 완전히 결합했을 때 이 각도 이런 부품 같은 게 다 결합이 됐을 때 완전체가 됐을 때 스텔스가 완전히 되는 거거든요. 과거에도 코소보 전쟁 때 그 미국 F-110이 떨어졌을 때 네. 러시아나 중국이 그걸 훔쳐가가지고 그 기술도 젠 20이라는 중국 초보적인 스텔스를 만들었다 그러거든요. 아하. 또 아프간에서도 떨어진 걸 중국이 주워가서 그걸 역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네. 현대전은 과학기술에 의한 최첨단 무기를 누가 가졌느냐의 전쟁 승파가 결정된다 그러거든요. 그거 훔쳐다가 베끼면 그만이니까요. 그렇죠. 아하. 아니 그런데 무기도 가져가서 베낄 수가 있다는 건데 지금 이거 추락한 항공기의 무기를 어떻게 가져다가 베낀다는 겁니까? 아마도 그 무기 자체, 공대공 미사일이나 공대지 미사일 이런 것들이 파괴가 안 됐을 겁니다. 그래요? 아마 기체가 물에 떨어지면서 아마도 물속에 가라앉을 수가 있는데 이걸 건져가면은 중국이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정말로 미국의 첨단 기술을 전부 다 한꺼번에 획득할 수 있는데 그야말로 쉽게 말해 노다지가 되겠네요. 완전 노다지입니다. 그러니까 무기뿐만 아니라 네. 현재 엔진이 이제 중국은 말이죠. 엔진을 못 만들거든요. 네. 전투기 엔진을 못 만드는데 만약에 F-35 엔진을 건져갈 수 있다면 정말로 자기네 그 전투기 기술을 네. 수십 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F-35는 아주 그 전자장치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한 전투기가 무인기를 6대 정도를 데리고 다니면서 통합을 한꺼번에 작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또 있고, 네. 그다음에 헬멧을 네. 자동차 헬멧을 이렇게 쳐다만 보면은 기체로 움직이지 않고도 미사일을 발사해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미국만 갖고 있는 기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들 전부 다 가지고 싶은 것이고 레이더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레이더성도 A사 레이더뿐만 아니라 사 레이더라 그래가지고 날씨와 상관없이 주야간 상관없이 네. 지상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사 레이더가 있습니다. 네. 그걸 만약에 훔쳐간다면 큰일 나는 거죠. 아하. 그래서 그 F-35A는 소프트웨어는 네. 충격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소멸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자동적으로 소멸이 되도록. 네. 근데 지금 말씀한 대로 기체는
전파 흡수 장치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정말 이걸 가져가면 큰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런 누군가는 찾긴 찾겠네요. 제가 볼 때는 시간이 걸릴 뿐이지 네. 미국이 반드시 찾아낼 겁니다. 미국이 먼저 찾아낼 것이다. 알겠습니다. 중국이 워낙 그 무기나 첨단 기술들을 모방을 잘 해가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이 F-35A 기체 미국이 먼저 찾아야 될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순위로 이어가겠습니다. 만나보시죠.